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밤 11시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 창밖에는 수많은 불빛이 흐르듯 반짝이고 그 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하루를 정리하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한 선택이었을까? 서랍 안에서 꺼낸 오래된 사직서. 2015년 그녀가 일본 나고야 방송국에 낸 마지막 용지.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을지도 모르고요.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게 뭐 어때서? 그게 행복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녀에게 그건 숨이 막히는 삶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에, 29살, 일본 나고야의 지방방송국에서 메인 아나운서로 일하던 여성. 겉으로는 빛나는 커리어를 가진 사람. 하지만 속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죠. 매일같이 들려오는 말들. 언제 결혼할 거야? 슬슬 자리 물려줘야지. 여자 아나운서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그녀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국 방송국 연수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 3개월. 지방의 방송국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일하며 경험을 쌓는 기회. 하지만 주변은 비웃었죠. 커리어에 도움도 안 되는 거 왜 해? 그 나이에 외국 간다고 뭐가 바뀌어?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신청서를 냈습니다. 왜냐고요? 그저 숨을 쉴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2014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리에 씨. 처음 느낀 건 낯설도 두려움도 아닌 해방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만을 위해 떠난 길. 그 끝에서 만난 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KBS 대전 총국. 그녀가 배정받은 곳. 작은 지역 방송국이지만 일본과는 너무도 다른 공기와 사람들. 앵커가 40대 여성이에요. 후배가 선배한테 자유롭게 의견을 낸다고요? 퇴근 후에 술자리를 안 가도 된다고요? 모든 게 처음 경험하는 문화였고 그녀의 기준을 깨부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그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돌아가기 싫은 걸까요? 왜 서울의 야경을 볼 때면 눈물이 나는 걸까요? 왜 이제야 내가 나답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3개월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예고편이었던걸요. 그리고 그 예고편이 너무 좋았기에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29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 언어도 완벽히 익숙하지 않은 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길을 택한 그녀. 그 길의 끝엔 사랑하는 남편, 딸아이, 그리고 따뜻한 식당 리에의 부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그녀가 숨이 막히던 순간 숨 쉴 수 있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하죠.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선 가장 빠른 출발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녀의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29살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한 여자아이. 용기, 성장,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감동 스토리가 전하는 진짜 인생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2014년 가을, 리에 씨는 일본 나고야에서 한국 대전으로 건너왔습니다. 방송국 연수라는 이름의 짧은 프로그램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숨구멍 같은 시간이었죠. 비행기를 타기 전 수화물은 가벼웠지만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잔뜩 얹혀 있었습니다. 왜 아직 결혼 안 했냐는 말. 여자 아나운서는 젊을 때가 전부라는 말. 자리 좀 물려주라는 말. 여성은 너무 나서지 말라는 시선. 그리고 결혼이 곧 퇴사로 이어지는 현실. 그 모든 말들이 리에 씨의 심장을 조용히 그리고 깊게 찔러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KBS 대전 총국의 한 회의실에서 리에 씨는 작은 충격을 받습니다. 40대 여성 앵커가 메인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일했던 방송국에서는 보통 여성 아나운서는 20대 후반이면 은퇴 분위기가 흘렀고 30대에 들어서면 자리에서 밀려나기 일쑤였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자는 젊고 예뻐야 해.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신선한 얼굴이야. 리에 씨는 그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들이 마치 진실처럼 그녀의 가슴속에 새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어린 PD가 선배 아나운서에게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했고 아이디어가 좋다면 직급과 나이와 상관없이 채택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여성의 의견이 존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리에 씨는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늘 침묵했고 의견을 내는 순간 주제넘다는 말이 돌아왔거든요. 그녀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심지어 메모까지 하며 반응해주자 조금씩 그녀의 목소리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도 의견을 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처음 느껴보는 존재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말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퇴근 이후의 삶 역시 너무도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퇴근이 곧 회식의 시작이었고 술을 마시고 또 마셔야 했습니다. 2차, 3차는 기본. 거절하면 조직 부적응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퇴근 후의 시간은 개인의 것이었고 회식은 선택이었으며 혼자 카페에 있든 혼자 영화를 보든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게 그렇게 감동일 줄 몰랐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그 자유가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 작가가 생리통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날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배 작가가 다가와 오늘은 그냥 쉬어요라고 말한 것이죠. 리에 씨는 너무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아파도 무조건 방송에 나가야 했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프로의식이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작가는 조퇴를 했고 다음날 커피를 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 본 리에 씨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는 여성이 인간이구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참지 않아도 되는 존재. 아프면 쉴 수 있는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 그게 그녀에게는 너무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며 리에 씨는 더 깊은 차이를 체감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해도 아이가 생겨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함께 배려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면 이제는 그만두지 라는 분위기가 흘렀고 30대 여성 아나운서는 물 빠진 상품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유통기한이라는 단어가 떠돌았어요. 25세부터 32세까지 그 이유는 퇴출 대상이라는 뜻이었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야. 드디어 3개월이 지나고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 서 있는 그녀는 떠나온 것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3개월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매일이 즐겁고 매일이 성장이고 저는 처음으로 나이를 먹는 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는 순간 저는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가야 했어요. 침묵하는, 눈치 보는, 외모로 판단받는 존재로요.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이 가장 먼저 건넨 말은 이런 거였죠. 리에 씨, 살이 좀 찐 것 같아. 피부가 좀 안 좋아졌네. 관리 안 했어? 그 3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온 거야?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사는 오직 외모, 나이, 결혼.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이미 그 조직과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회의 시간. 리에 씨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제안합니다. 시청자 참여형 포맷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실시간 SNS 연동으로 시청자의 반응을 바로 반영하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여긴 한국이 아니야. 우린 우리 방식이 있어. 여자 아나운서가 너무 나서면 부담스럽잖아.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시 숨을 쉴 수 없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며칠 후 프로듀서는 말합니다. 리에 씨, 이제 29살이니까
슬슬 주말 프로그램으로 옮기지. 젊은 후배에게 메인 넘겨줘야지. 시청자들도 신선한 얼굴을 원해. 리에 씨는 묻습니다. 제 방송 진행에 문제가 있었나요? 시청률이 떨어졌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랄까.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있는 이곳은 실력보다 나이가 먼저 평가되는 세계라는 것을요. 그녀의 눈앞에는 한국에서 봤던 50대 여성 앵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던 진짜 앵커다운 모습이요. 그녀는 결심합니다. 나는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갈 거야. 2015년 2월, 일본 나고야 방송국. 그날은 생방송 중 예상치 못한 프롬프터 고장 사고가 있었습니다. 리에 씨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즉석에서 애드리브로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 부드러운 멘트, 침착한 진행. 오히려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죠.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 나 아직 할 수 있어. 내가 방송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고 있었구나. 하지만 방송이 끝난 후 한 선배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리에 씨, 너무 나섰어. 여자 아나운서는 조용하고 우아하게 있는 게 더 보기 좋아. 그렇게 주도적으로 방송 진행하면 시청자들이 부담스러워해. 리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방송 사고를 수습한 것이 아니라 나섰다는 평가를 받은 현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리에 씨는 조용히 서울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다시 한국 가고 싶어. 여기선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리고 돌아온 한마디. 그럼 한국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프리랜서로 시작해보자. 자리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 순간 리에 씨의 마음속에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가능성의 문.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방송국 정직원이야. 안정적인 직장이고 부모님도 걱정할 텐데. 29살에 그것도 외국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그녀의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30살이 되면 주말 프로그램으로 밀려나고 32살쯤 되면 결혼하라고 압박받고 결국 방송에서 사라지겠지.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야. 그녀는 결국 결심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한국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방송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숨을 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당연히 부모님의 반대는 심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모험이냐? 지금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되잖니? 한국에서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니? 어머니는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불행해질까봐 걱정이야. 그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엄마, 사실 난 지금도 불행해. 매일 아침 눈을 뜨기가 싫어. 10년, 20년 후 내 모습이 너무 뻔히 보여서 무서워. 긴 대화 끝에 부모님은 마지못해 그녀의 결심을 받아들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1년 안에 안 되면 돌아온다는 약속. 2015년 3월, 리에 씨는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인사팀장은 말합니다. 아깝네.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 자리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 좋은 자리가 뭔데요? 후배 뒤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보조자리. 아니면 방송국 밖으로 사라지는 자리. 그녀는 조용히 마지막 방송을 마치고 29년간 살던 일본을 떠납니다. 익숙한 환경, 안정적인 수입, 오랫동안 일군 커리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몇 달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는 능숙했고 한국어도 대학 때부터 공부했기에 대화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한국 방송 환경은 치열했고 이미 활동 중인 일본인 리포터들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 일본어 과외, 통역 아르바이트, 번역 1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부모님이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넌 그냥 결혼해서 편히 살면 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날도 그녀는 서울 시내에서 일본인 관광객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팀에 조용히 끼어든 한 남성. 한국인인데 일본어가 유창했습니다. 도쿄에서 5년간 요리를 배웠어요. 이제 세종시에 돌아가서 일본 가정식을 하는 식당을 열 계획입니다. 두 사람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살아온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이상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일본을 사랑하는 이유는 진심을 담아 만든 요리와 그걸 먹고 미소 짓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리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방송이든 요리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리에 씨에게 말했습니다. 세종시에 진짜 일본 가정식을 파는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직한 음식을 대접하는 곳. 리에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녀도 여전히 방송에 미련이 있었지만 하지만 1년간 한국에서 살아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꼭 방송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들은 함께 일본 도쿄로 건너가 그의 스승이 운영하는 가정식 전문점에서 3개월간 수련합니다. 그녀는 서빙과 메뉴 개발을, 그는 요리 기술을 다시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세종시. 2017년 봄. 두 사람은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리에의 부엌.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정식 3가지, 돈부리 5가지. 집밥처럼 따뜻하고 정갈한 일본 음식. 초반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10명도 힘들었고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공무원이 밥을 먹고 말했습니다. 출장 갔을 때 먹은 일본 맛이네요. 진짜예요. 그 손님이 동료를 데려오고 그 동료들이 또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SNS에 후기가 올라오고 TV에 소개되고 사람들은 진짜 일본 가정식을 먹으러 세종시의 작은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리에 씨는 말합니다. 방송에서 말 한마디로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잖아요. 그녀는 방송국이 아닌 작은 부엌에서 진짜 소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숨 쉴 수 있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의 문을 연 리에의 부엌. 그 식당은 단순한 밥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리에 씨의 지난 시간을 품고 있는 작은 기적의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소박한 일본 가정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리에 씨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남편은 부엌에서 묵묵히 요리를 하고 리에 씨는 홀에서 손님을 맞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직접 주문을 받고 때로는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따다키마스를 알려주기도 했죠. 점점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났고 가게는 인근 대전, 청주에서도 맛집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식당을 열던 시절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누가 일본 음식을 먹으러 세종까지 가냐고. 방송 그만두고 밥집이라니 너무 아깝지 않아? 하지만 리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말합니다. 방송국에서 말 한마디로 위로했던 것도 분명 보람있는 일이었지만 손님이 밥 한 술 뜨고 아, 이거 진짜 일본 맛이에요 라고 말해줄 때 그게 제겐 더 큰 위로였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음식을 준비했고 그 정성이 고스란히 손님에게 전달되었고 그 따뜻한 감정이 리에 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일본 방송국에서 리에 씨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전직 아나운서라는 타이틀로 그녀의 가게와 삶을 취재하러 온 것이었죠. 카메라 앞에 선 리에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때 그토록 간절하게 붙잡으려 했던 방송국. 그 방송국이 이제는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진짜 인생은 내가 무대 위에 있을 때가 아니라 무대를 벗어나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지금 식당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몇 년간 운영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식당 문을 닫을 때 무려 4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다시 문 열면 꼭 알려주세요.
그 음식, 그 따뜻함을 또 느끼고 싶어요. 그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리에의 부엌을 열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죠. 지금 그녀는 7살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작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요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리에 씨는 아이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며 가정식처럼 정성스러운 하루하루를 차려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나이를 걱정하지도 않고 결혼 여부로 존재를 판단받지도 않습니다. 가끔 옛날 동료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은 30대 초반에 방송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거나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전직했다고 말하죠. 그들은 리에 씨에게 묻습니다. 후회 안 해? 그때 그냥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택했으면 지금쯤 편했을 텐데. 그때마다 리에 씨는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녀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남편에게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고 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리고 느긋하게 시장에 갑니다. 햇살이 비치는 골목, 익숙한 채소 가게 아주머니, 아이 손을 꼭 잡고 걷는 그 길 위에서 리에 씨는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인생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고 따뜻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선택한 삶. 그녀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역시 두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두 문화를 존중하며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맛있는 밥 만들어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해줄래? 그 말을 듣고 리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틀에 맞춰 살기보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나는 그걸 위해 여길 떠났던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도 비슷한 상황일지 모릅니다. 숨막히는 현실, 당연한 듯 들리는 타인의 목소리, 불안한 나이, 결혼하라는 압박, 변화를 두려워하는 시선. 리에 씨는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나이로 정해지지 않아요. 결혼 여부나 직장 이름으로도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상 밖에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은 더 늦습니다. 숨 쉬고 싶다면 당신의 삶을 직접 선택하세요. 이것이 29살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진짜 자신으로 다시 태어난 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때 그 결심, 정말 잘했다고 난 지금도 매일 느낀답니다. 혹시 지금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의 용기였을 뿐입니다. 숨이 막혀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다시 살아보고 싶어서 선택한 길. 그 길 위에 펼쳐진 삶이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답답한 시간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뭘 시작해? 사람들은 내가 너무 늦었다고 하잖아. 그런 말들이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나요? 그렇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아주세요. 29살 모든 걸 버리고 시작한 한 사람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감동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에 숨을 불어넣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회수를 위해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두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한 줄 한 장면,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들여다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잠시라도 어루만졌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우리 채널에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이야기를 이어도 좋다는 응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릴 수 있는 감동의 알림이 될 거예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이 숨쉬고 싶었던 순간,
당신이 다시 시작했던 순간 나에게 용기가 되어준 사람, 말 혹은 기억. 그 짧은 한 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감동 스토리 채널은 매주 새로운 사연, 새로운 감정, 새로운 용기의 기록을 가장 진심으로 전달합니다. 지금 구독해주세요.